네, 사업 계획서는 시스템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하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실제 더 큰 비중 80%는 사람, 심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내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진짜 세우는 게 그게 진짜 사업 계획이고 그게 성공하기 위한 플랜 그리고 실행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RPM, Rapid Planning Method 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자,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들 거야. 그걸로 사업할 거야 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쇼핑몰을 만들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result, outcome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과물, 명확하게 쇼핑몰을 만드는 게 결과물인가요? 절대 아니죠. 쇼핑몰을 만들면 뭐예요?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그래서 저는 솔직히 창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창업이 마치 결과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쇼핑몰을 만들어서 월 매출 1,000만 원 하고 5천만 원을 달성한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결과물이 되겠죠. 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고 하면 항상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중심의 쇼핑몰? 여성 중심 혹은 뭐 패션, 의류 쇼핑몰을 만들어서 월 내가 가져오는 순수익 월 1,000만 원을 만들겠다. 네. 이게 결과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쉽게 패션 중심의, 물론 나중에 확장할 수 있겠지만 패션 중심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월 1,000만 원 순수익을 얻는다. 네, 여기서는 결과물로는 얻겠다가 아니라 얻는다. 혹은 월 1,000만 원 순수익 달성, 확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result, R, outcome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어. 그러면 purpose. 두 번째, P를 해야 되겠죠? 뭐죠? 목적.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Why? 자, 쇼핑몰을 만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번다 이거예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개념으로. 경비 다 빼고 직원 혹시 있다면 직원들 월급 줄 거 주고 진짜 내가 가져오는 게 1,000만 원이다. 뭐 월급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월 1,000만 원 월급을 쇼핑몰을 통해서 번다. 네. 근데 내 수입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체에서 월 1,000만 원 벌지만 이것만 나의 소득이 있는 게 아니죠. 뭐 강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뭐 추가적인 다른 수익원이 있어서 다 합치고 나면 월 순수익은 3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쇼핑몰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쇼핑몰의 P, Y. 자, 내가 월 1,000만 원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어떤 성취감, 만족감. 쇼핑몰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 이 쇼핑몰, 이 패션 업계에서 탑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만족감을 얻고 싶어. 의미와 감정 얘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족감, 의미를 찾고 싶어. 혹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로 사회를 선도하고 싶어. 이게 나의 첫 번째 가치, 뭐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치, 의미와 감정, 욕구, 그게 있어요. 두 번째, 패시브 인컴이죠. 자동화된 수익원. 내가 일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돈이 좀 들어오게 하는 그런 머니머신을 만들고 싶어. 패시브 인컴. 이게 나의 또 꿈이잖아요. 패시브 인컴을 통해서 물론 그 뒤에는 행복, 가족과의 즐거움, 편안한 삶, 노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패시브 인컴이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강의를 하고 싶어. 강연하고 뭔가 울림을 주고 싶어. 사회에 울림을 주는 어떤 명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이렇게 세 개를 Y라고 잡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 Y는 공허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사회적으로 내놓기 좋으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냥 단순히 purpose Y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생각해보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곳으로부터 이 목표 아웃컴을 정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할 거냐? what 먼저 정하고요. 거꾸로 why, 그럼 어떻게, how 이렇게 정하자는 게 토니 로빈스의 방식이죠.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은 골든 서클 얘기하면서 why, how, what, why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내가 이 Y를 구현하지,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 제품, 수단, 활동 방법은 뭐야, 그게 what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why, how, what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거의 없다. 힘들다. 그래서 what 뭐 해석하기 좀 나름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긴 하지만 what 뭘 하지, 그리고 왜 그건 왜 해야 되는데, 좋아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사실 RPM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what 아웃컴이 나왔고요. P purpose 이건 곧 Y라고 했습니다. 왜 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지가 마지막에 나올 M, 네, Massive Action Pl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purpose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걸 달성해서 내가 매출, 아니 순수익 1000만원을 이 쇼핑몰을 통해서 달성했어. 나 그때 어떤 모습의 사업가일까?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어. 드디어 조금 준비해서 월 순수익 1000만원 달성했어. 나 어떤 감정 느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순간적인 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1000만원을 달성한, 월 1000만원 이상을 달성한 나의 모습이 됐을 때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일 것인가? 내가 주로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며 대략 어떤 이미지로 살아갈 것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조금 구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살고 있을까? 어떤 차를 갖고 있을까? 이것도 부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Y가 확실하게 나에게 와 닿았다. 그래서 이걸요, 매일매일 가급적이면, 물론 너무 정기적으로 정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틈틈이, 수시로, 꾸준히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나의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정해진 루틴으로 나의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계속 그린다고 하죠. 아주 구체화해서.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내가 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실제 성공했을 때 그 모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성공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에게 거꾸로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미리 나는 이미 경험을 했다, 미래를. 그런 느낌을 받도록 이미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틈틈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Y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매시브 액션 플랜. 독하게 굉장하게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Y가 이제 느껴졌고요. 그 할 만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생겼어요. 특히 이건 강력한 동기와 트리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겁니까? 내가 처음 한다.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쇼핑몰을 통해서 월 수익, 월 소득, 순수익 1000만원 만들고 싶어하는 제3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어떻게 훈수를 줄 건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사람은 쇼핑몰을 원해? 첫 번째, 쇼핑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쇼핑몰을 직접 개설하는 거에 대해 스터디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 쇼핑몰 사이트 만드는 거 돈 주고 맡기면 만들어 줘요. 혹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죠? 리소스. 어디서 내가 상품을 가져올 것이냐, 위탁 판매할 것이냐, 직접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거냐, 해외 직구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정리하고요. 그런 물건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뭐예요?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기 이전에 어디 가서 취직해서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잘하는 분한테 멘토링 받아봐라 라고 우리가 훈수 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테스트 겸 한번
간략하게 운영도 해보는 테스트 경영, 테스트 운영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지인을 통해서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쇼핑몰을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졌어. 그러면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 노무적인 부분. 근데 이거는 조금 뒤에 밀어두자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뭐죠? 적어도 세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좀 재무적인 건 알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배송 어떻게 할 거냐. 택배사랑 계약 배송할 것이냐. 처음에는 그 여력이 안 되니까 직접 내가 우체국 택배, 뭐 편의점 택배 이용할 것이냐. 혹은 이런 걸 또 위탁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서치해보는, 그리고 준비하고 테스트해보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정리해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뭐 할 게 많아지면 자꾸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정도로만 자꾸 축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제3자가 한다라고 훈수 두고 뭐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충 나열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6월 1일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라고 하면 6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매일 서점에 갑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혹은 강남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하면 더 좋아요. 가서 쇼핑몰 창업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책 하루에 최소 10권 정독하고 오기, 또는 10권 압축해서 핵심 정보 따로 정리하기, 타이핑시든 뭐 메모하기,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쇼핑몰 카페24라든가 이런 데 보면 쇼핑몰 관련해서 강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해서 참석하기, 또 정보의 창업 교육 참석하기,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대충 짭니다. 6월 첫 주에는 쇼핑몰 개설에 대해서 공부 집중, 두 번째 주 마케팅에 대해서, 아니다, 리소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제품을 입수하고 판매하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3주차 전문가들 하루에 2명씩 최소 만나기. 어디서?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주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 그 다음 달 7월 첫 주 쇼핑몰, 무료 쇼핑몰 1차 개설해보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 실행을 성공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 자, 그냥 예를 들면 1월 첫 주에 책 독파하기, 공부하기 이렇게 하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1일 월요일 6월 1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서점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내가 또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하루 종일 있을까? 뭐 아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오전 서점에 9시에 간다고 치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서점에 갑니다. 가서 책 10권 공부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보문고 광화문점 가서 쇼핑몰에 대한 책 10권 보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사실 이 앞에 하나 더 넣겠어요. 자, 그냥 무조건 6월 1일 기준으로 쳐볼게요. 그러면 다시 정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자, 10시까지 쇼핑몰에 관한 출간 도서 검색하기. 자, 그리고 하나 더 넣어요. 검색하고 그 중에 요일별로 읽을 책 군집 정리하기. 월요일날 읽을 책, 화요일날 읽을 책 미리 서치 대충 한 다음에 목록 정해놓고 그 서점에 가면 바로 그 책들 위치만 검색해서 바로 딱딱 뽑아서 테이블에 가서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책 검색하기, 뭐 읽을 건지, 그리고 목차라든가 이거 보면 대충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도 좀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읽을 책의 목록을 먼저 요일별로 편성까지 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서점 가기, 그리고 계획 세울 때 저는 요즘엔 이동 시간도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9시부터 10시 했고요. 오후 1시부터 그러면 서점에 도착해서 스터디 한다. 그러면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뭐 다른 일 보는 스케줄로 좀 잡아두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뭐 그 사이 미리 점심 먹고 이동하는데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서점 이동. 이것도 스케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 하루의 스케줄. 그리고 1시부터 3시까지 혹은 4시까지 책 10권 리스트 있죠. 10권 1차 리스트 10권 스터디 해서 어떻게 정리하기. 2일차 역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업무 그리고 디테일의 시작과 끝 이런 걸 정리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실행력이, 왜냐면 그냥 끝내기 10권 읽기 이것도 모호하고요. 10권 정리해내기 이것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10권 리스트 뽑기, 서점 이동하기, 그 다음에는 스케줄 플래닝까지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으로 남아 10권 리스트별로 뽑아서 테이블에 앉기, 스터디하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Rapid Planning 메서드의 한 방식이고요. 저는 이 RPM까지는 몰랐지만 실제 특히 창업을 하기 좀 이전에 직장생활 한 9년 했는데요. 그때 이런 방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처음에 자격증 공부할 때, 자격증도 저의 전문성과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뭐 그 관련 기사, 책 구입하기, 그 다음에 이제 책 먼저 목차를 보면서 몇 월 며칠은 보통 업무 시간 끝나고 저녁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6시니까 대략 뭐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큰 틀에서 계획상으로는 뭐 1장 몇 월 며칠 1장 끝내기, 몇 월 며칠 2장 끝내기, 몇 월 며칠 3장 끝내기, 뭐 분량이 많은 장은 3장에 몇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페이지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날은 일찍 그 목표 페이지까지 끝내면 저도 집 일찍 마무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좀 늦어진다 하면 목표한 시간 10시지만 11시, 12시까지도 공부했고요.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착오여서 도저히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이 목표 페이지 못 끝내겠다라고 정말 판단이 되면 계획을 그때 이제 자기 전에 수정합니다. 나머지 페이지 다시 내일 보기 하고 하나씩 조금씩 미루는 거죠. 하루씩.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계획을 크게 세워놨고요. 그 다음은 또 디테일하게 하루하루 제가 착수할 때 포스트잇 같은 데나 교재 앞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요. 몇 시부터 몇 시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사이, 또 몇 페이지 사이, 그 다음은 뭐 인터넷 조사할 게 있으면 미리 옆에다 메모해 놓고 공부하다가 막 찾아보면 흐름 끊기고 잘못하면 또 인터넷 기사 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찾아볼 거 있으면 옆에 메모를 해놓고 이거 찾아보기 해서 어느 정도 단원 끝내 놓으면 그 다음에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페이지 가서 정리해두고. 공부 잘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저는 공부 잘한 건 아니지만 성취를 하려고 하니까,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실행력을 얻기 위해서 이 방식을 자연스럽게 사실 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곧 RPM의 방식과 굉장히 매치가 되더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